아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네. 그냥 일단 7, 8천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야? 손흥민 선수 때문인 거야?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 때문에. 아 우리 때문 아니야? 아. 아스날 이번 시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일단은 한 경기가 남았어요. 그렇죠. 남았고 뭐 토트넘이 이제 비기기만 해도 챔스 진출권을 획득하는데 토트넘이 그래도 마지막 한 경기 남았으니까 네. 아스날이 이기고 토트넘이 또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물론 뭐 노리치 시티도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니까 네. 열심히 할 테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그렇죠. 아스날이 원래 북런던 더비 이후에 네. 그 지난 뉴캐슬전에서도 사실은 베나이트와 마갈량이스가 경기에 못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훈련장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에버튼전을 준비하면서도 아직까지 베나이트와 마갈량이스가 훈련에 참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미야스가 부상당했잖아요. 그래서 토미야스도 못 나오고 있어요. 훈련장에. 저희가 계속 뭐 북런던 더비 이야기할 때부터 아스날 수비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만 그야말로 진짜 붕괴. 그렇죠. 진짜 붕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베나이트와 마갈량이스가 이미 뉴캐슬전에도 몸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네. 아직까지 훈련장에 못 나타나는 거면 베나이트와 마갈량이스도 뉴캐슬전에 이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고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 완전 칼럼 윌슨한테 탈탈 털렸거든요. 네. 베나이트와 마갈량이스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아스날의 이제 상황이 에버튼전도 사실은 쉽지 않다. 에버튼전도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홀딩이 퇴장에서 복귀하잖아요. 징계에서 복귀를 하면 중앙 수비는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홀딩 한 명이에요. 네. 그리고 뭐 베나이트나 마갈량이스가 홀딩 옆에 한 명 나오겠죠.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근데 토미야스가 안 나오니까 좌우 풀백에 소아레스와 타바레스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게 수비가 되겠느냐. 특히 요즘에 에버튼이 고든을 필두로 히스알리숑 고든 너무 빨라. 그리고 칼버트루인도 이제 부상이 복귀해서 예. 뭐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부상자들이 다 복귀했는데 오히려 에버튼보다 지금 아스날이 전력상 더 부족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비진의 문제가 거듭되고 있고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아스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시즌. 그렇죠. 5시즌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고 싶어 했던 아스날입니다. 최근 순위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최근 5시즌 네. 5, 6, 5, 8, 8 56588. 지난 시즌 그러니까 유럽대회를 못 나갔죠. 그러면은 16, 17 시즌 이후에는 챔스를 못 나갔어요. 챔스를 못 나갔네요. 5시즌 동안 못 나갔으니까 예. 이번 시즌에야말로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를 하자라는 시즌이었고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럼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스날이 사실 자력으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3번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결국 미끄러지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날의 이제 시즌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시즌 초반만 해도 첫 번째 3경기를 딱 치렀을 때 충격 아니었나? 브렌트포드, 예. 첼시, 맨시티 2대0, 2대0, 5대0으로 졌어요. 맨시티한테는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렇죠. 5대0으로. 그러면서 이거 안 된다. 아르테타 한계다. 예.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경질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네. 반면에 이제 당시 토트넘은 누누 감독 체제에서 3연승을 했던 그렇죠. 상황이었고. 불안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아스날이 초반에 엄청나게 안 좋을 때 네. 들었던 게 뭐냐면 U자 빌드업. U자 빌드업. 이때 비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U자 빌드업이 밑에 패스 네트워크에 나오는데 맨시티와 아스날 경기, 아스날과 레스터시티,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뭔가 U자 빌드업처럼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저런 것처럼 계속 뭔가 U자 빌드업에 대한 불만, 네. 이 아스날 팬분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전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늘 나왔던 이야기가 U자 빌드업이다. 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 그 이제 U자 빌드업이 왜 나왔느냐? 이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 초반부터 했던 게 3백을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미야스를 영입했던 이유도 토미야스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3백을 자연스럽게 만든 거예요. 대신에 왼쪽에는 티어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사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좌우 측면에 티어니와 사카 이 빠른 공격 자원들을 두고 그리고 중앙에는 뭐 웨데고르, 오바메양, 뭐 스미스로우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서 플레이 만들어라. 예. 이거였는데 U자 빌드업이 왜 되느냐? 오바메양이 연계 플레이에 정말 극악의 모습을 보여줬죠. 시즌 초반에. 네. 그리고 오바메양이 뭐 사고도 많이 치고 하면서 이 오바메양이 사실은 이번 시즌 중심이 되어줬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그쵸. 오바메양이. 그리고 이제 오바메양 연계가 안 되니까 좌우 측면에는 이제 뭐 티어니와 사카가 패스가 잘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예. 중앙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중앙을 못 거쳐가니까 좌우 측면에서만 계속 패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U자 빌드업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라카제트를 기용하면서 이런 U자 빌드업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아르테타가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오바메양이 잘 못하니까 바로 예. 쳐냈어요. 음. 그리고 프로의식도 안 좋으니까 너 이제 아웃 절대 안 써. 그거는 결단력이 있었더라고. 그걸 딱 결단력 있게 하고 예. 라카제트를 기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라카제트의 장점은 연계 플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우 측면도 넓게 쓰면서 중앙에서의 연계 플레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U자 빌드업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모습이냐면 티어니가 올라갈 때 티어니 앞에 있는 스미스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스미스로우와 웨데고르 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투 공미 배치가 체제가 굉장히 괜찮았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형상 아르테타 감독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도 중앙에는 스미스로우와 웨데고르 이렇게 두 공미가 딱 설 수 있게. 근데 여기에 라카제트까지 나오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아스날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지 아니면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받을지 그렇죠. 이걸 선택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아스날의 이 공격 패턴이 라카제트가 나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잘 통했죠. 그리고 이렇게 잘 나아가다가 한 번 또 조금 불안해졌을 때가 있어요. 스미스로우가 부상. 부상. 그리고 이제 스미스로우가 시즌 초반에는 정말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이 아스날의 이 공격 패턴을 잘 만들어주는 선수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시즌은 부상을 당하면서 한 시즌 초중반쯤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 부상 이후에는 사실 스미스로우의 몸 상태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스미스로우가 주전에서도 좀 밀리고 스미스로우가 없으니까 경기력도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웨데고를 혼자서 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르테타 감독이 선택을 어떻게 잘했냐? 자카를 올렸어요. 네. 원래는 자카, 파티, 그리고 웨데고르가 이렇게 세 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스미스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뒤에는 자카, 파티, 앞에는 스미스로우와 웨데고르 이렇게 네. 배치되는 거였다면 스미스로우가 못 나오니까 그럼 자카가 올라가서 웨데고르 도와줘라. 이렇게 전술 변화를 한 번 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통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그 초반에 오바메양이 조금 이제 부진하고 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바로 결단력 있게 쳐내고 네. 라카제트 기용하면서 이제 U자 빌드업을 조금 줄여가면서 거기에다가 스미스로우 웨데고르의 투 공미 체제가 아주 합격점을 받았었는데 스미스로우 부상당한 이후에는 자카의 움직임까지 좀 잘 설정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팀을 그렇죠. 좀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개 더가 뭐 있냐면 예. 이게 잘 되다가 사실 이번 시즌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키는 토미야스예요. 토미야스. 이게 토미야스가 뭐 일본 선수라서 많이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토미야스가 이번 시즌 아스날의 전술적인 키였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3백 만들어주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카가 왼발 쓰니까 중앙으로 들어올 때 오버래핑도 나가죠. 이 타이밍을 잘 보다가. 그리고 앞에 웨데고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웨데고르가 수비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으로 들어가서 웨데고르의 수비적인 역할까지 분담해줘요. 그러니까 이 토미야스는 전술적인 이 지능 자체가 꽤 좋은 선수라서 네. 아주 좋은 선수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아르테타 감독이 주문을 했고 이 토미야스가 이 아스날의 전술을 좀 유지하게 만드는 키플레이였단 말이죠. 근데 부상을 당했죠. 예. 그러면서 조금 팀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또 잘 극복을 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아르테타 아르테타가. 감독이 한 번 더 또 잘 이겨냈어요. 예. 토미야스가 없으니까 이제 소아레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소아레스는 3백 만들기에는 좀 이 수비적으로 불안해요. 근데 반대편에 티어니가 있었죠. 그리고 티어니가 이 아르테타 감독 초반에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를 봤었어요. 예. 실제로. 그리고 티어니가 원래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라서 티어니를 그냥 토미야스가 하던 역할을 티어니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티어니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소아레스가 올라가게. 이 전술 변화를 딱 주면서 또 토미야스가 없는 걸 잘 극복한 거예요.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아르테타 감독이 좋은 감독이 되어가고 있구나.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때도 어떤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그 흔들리는 걸 다시 정상화시켰거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르테타 괜찮은데 네. 이렇게 나왔다가 그렇죠. 티어니와 파티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좀 아르테타가 어려워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르테타 감독이 부상을 당하고 네네. 또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 몇 번 있었던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거든요. 심지어 이 아스날의 스쿼드가 두껍지가 않아서 한두 명의 선수만 빠져도 휘청휘청거려요. 그렇죠. 근데 핵심 선수가 빠질 때마다 전술 변화를 잘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한계점을 넘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상들이 워낙 많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티어니와 파티까지 나가니까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 아르테타 감독이 북런던 더비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3연패 그리고 이번 뉴캐슬전까지 뭔가 전술 변화를 이제 또 새롭게 한번 줘보려다가 네네. 이게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이 4위 싸움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한창 북런던 더비 이후에 음. 아스날의 행보 저희가 많이 짚어드렸는데 네. 그 홀딩을 손흥민과 붙인 점 그쵸. 그게 이제 스노우볼이 돼서 결국엔 조금 이제 전술적인 문제다 아르테타 감독의 미스다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전술적으로는 좀 괜찮았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게 초반에 먼저 실점을 당하면 먹히면 아예 경기를 뒤집을 수 없는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굉장히 좀 부족함?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감독 경력이 길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르테타 감독이 좋았던 부분들, 분명 부상 선수를 전술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잘 메워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경기 중간에 자신이 플랜 A로 짜 놓은 거, 그게 살짝 틀어지면 이거에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늦다. 그건 특히 단점이구나. 북런던 더비에서 그게 나왔죠. 예. 홀딩하고 손흥민 붙여놨는데 그게 초반 한 10분만 봐도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안 되는 거에 더해서 이게 좀 파울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었거든. 너무 위험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랬으면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변화가 늦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그 홀딩의 퇴장에 대해서 홀딩뿐만 아니라 아르테타 감독도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장면들이 이번 시즌 내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아스날 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는 선제골을 먹히면 역전을 못한다.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수치로도 나와요. 예. 이번 시즌 리그에서 선제골을 먹히면 아스날이 1승 10패예요. 1승 근데 10패. 이거는 이거 심하죠?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예. 아스날의 뭐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경기장 안에서 잡아주는 예. 그런 뭐 지주 같은 그런 선수가 예. 없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 변화도 썩 매끄럽지 못해요. 선제골을 먹히는 순간 예. 내 플랜 A가 안 먹히는 순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와 먼저 실점을 하면 1승 10패야. 1승 10패. 와 이거는 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 예. 감독도 분명히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부분들도 공존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과르디올라나 클롭이나 투엘이나 콘테나 이런 감독들만큼 원래 성과를 뭐 보여줬던 감독도 아니고 이제 진짜 막 시작해서 2년 3년 차 감독이 되고 있는 이제 감독인데 예. 이 감독에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내긴 했지만 이 아르테타 감독의 이 능력이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럼요. 아직 경험이 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 이게 사실은 이 아스날이 좀 스쿼드가 얇다는 게 결국에는 예.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바메양이라는 핵심 공격수가 이번 시즌도 득점을 책임져야 되는데 예. 오바메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은 득점을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쯤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블라우비치 뭐 이런 선수들 노렸죠. 만약에 비싼 선수를. 이적에 언급됐던 선수 중 한 명이라도 조금 영입할 수 있었다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분명히 챔스권은 아스날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예.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유리했던 흐름이 훨씬 더 많았고요. 예. 압도적으로 많았고 당장 뭐 기회들이 6, 7경기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한 6, 7경기 중에 한 경기만 제대로 치렀어도 토트넘보다 그럼요. 수준이 높았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 6, 7경기에서 공통된 특징이 뭐냐? 뭐 선제골 먹히고 득점이 필요할 때 득점할 선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전 보세요. 뉴캐슬전에 어땠냐면 은케티아, 라카제트, 스미스로우, 뭐 마르티넬리, 페페, 웨데구르 공격수 있는 자원들을 다 투입했어요. 예. 한 6, 7명을. 근데 6, 7명을 투입했는데 안 돼. 결정적인 찬스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돼.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도 다 골문 밖으로 차. 그래서 이제 라카제트가 뭐 연계 플레이가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예. 시즌 중반에도 이거
오바메양 없으니까 라카제트가 너무 득점을 못한다. 골 넣을 사람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라카제트도 은케티아한테 밀린 게 예. 은케티아가 그렇게 완전 슈퍼스타는 아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의 주전급 공격수는 아닌데 은케티아보다 라카제트가 결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은케티아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스날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만 제대로 한번 됐으면 이게 4위 가는 건데 네. 라는 생각을 늘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도 뭐 전술적인 실수가 분명히 몇 차례 있었긴 했지만 분명 이 아스날의 얇은 스쿼드 네. 이게 감독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다. 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전술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 이런 스쿼드 속에서도 팀을 그래도 챔스 경쟁권까지 올려놨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북런던 승점 6점짜리 토트넘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네. 그 경기를 기점으로 지금 계속 연패하고 있고 팀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만약에 좀 다시 돌아보면 그때 공격수 한 명 제대로 영입하면 한 명이라도 그렇죠. 했으면 야 이거 정말 토트넘이 아닌 아스날이 갈 수 있었겠다 또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네. 그러면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아르테타 약간 평점 혹은 뭐 이게 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뭐 한, 어떻게 좀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뭐 ABC 어,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 예, B 정도? B. 네. B면은 그래도 뭐 평탄했다 이렇게. 한 B 플러스? B 플러스.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 잘했다고 봐요. 예, 잘했는데 이게 이 연차가 얼마 안 된 그 감독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 아스날도. 네,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잘하는 거다. 아 그래도 네. 이 저 연차가 얼마 안 된 감독치고 이 정도로 너무 잘한 거예요. 예, 네. 또 그리고 결과도 이제 잘하지 않았나? 이 시즌을 시작할 때 벤 화이트 예, 그리고 램스데일 뭐 토미아스 데려올 때 다들 비웃었어요. 심지어 이적료를 예고 많이 썼거든요. 예. 이번에. 근데 아니 무슨 토미아스, 벤 화이트, 램스데일 데려가고 무슨 니네가 4위 경쟁해. 다 비웃었거든요. 근데 예. 아르테타 감독이 내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왔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잘 끼워 어느 정도 맞춰서 증명을 해 보였어요. 4위 싸움을 할 때 딱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르테타 감독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 감독은 맞다. 그렇습니다. 네. 자, B 플러스 정도로 좀 점수를 한 그 매겨보고. 정도 되지 않을까. 예, 페노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수, 아스날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는 사카. 어, 사카가 워낙 이제 이번 시즌 아스날의 에이스가 예, 되는 시즌이었고 사카야 뭐 사실은 뭐 유로 때 결승전에서 PK 실축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시즌 초반에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냐 막 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좀 우려가 무색하게도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그러면서 이제 사카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에 꼽는 측면 공격수가 이제 이번 시즌 됐다라고 예. 보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선수를 꼽자면 이건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오바메양. 이제 없지만 오바메양이 그냥 정신만 차리고 평범하게만 해줬어도 4위 갔다. 네. 평범하게만 해줬어도. 근데 오바메양이 시즌의 전체적인 뭐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망쳤기 때문에 오바메양이 최악의 좀 선수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네, 최고의 선수는 사카 그리고 최악의 선수는 오바메양을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경기가 남아 있잖아. 한 개 남아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뭐 4위 가면 뭐 네네. 이러면 A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스날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